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살며시입니다. 지방대생이 더 유리한 공무원 시험. 국가직 7급 지방인재 할당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7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방대생이라고 해서 너무 힘들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 나는 갈 곳이 없어. 나는 취직이 안 돼. 할 게 뭐 있어. 공무원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기안84 그린 복화강에 보면 지잡대 그 말을 제가 거기서 처음 봤는데, 지잡대라서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고민들 하죠. 근데 나름 뭐 취직도 하고 해요, 다들. 그게 이제 현실이라고 본다고 하면 정말 지잡대라고 갈 데가 없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지잡대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깎아내리고. 자, 중요한 거, 어디를 가든 간에요, 본인이 그 학교에서 탑에 든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네. 취직은 됩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 안 하고 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공부 안 하고 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찍고 있는 거예요. 지역 인재 7급이란 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일반 7급에 지방 인재 할당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방대생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자, 유리한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좀 길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꼭 지방대생 중에 지금 아직 방학이니까 할 일 없으신 분은 쭉 끝까지 보시고 뭘 눌러야 돼요?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구독 누르세요. 제가 앞에 찍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죠. 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을 볼 거예요. 자, 고시점 KR입니다. 고시점 KR 알고 계시죠? 자, 고시점 KR에 들어가시면 화면 자꾸 이상한 게 만져지네. 자, 플러스를 누르세요. 플러스 누르시고 여기 시험 종류 선택. 제가 왜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리냐면요, 시험 공고를 못 찾아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시험 공고 어디 있냐? 시험 공고 링크 좀 해달라. 자, 국가직은 링크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막아놨어요. 네, 막아놔서 주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제 개별 주소가 없어요. 자, 요거는 IT 하시는 분은 아시죠? 뭐 어떤 방식을 쓰는 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019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 7급 수습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고졸은 뭐가 있어요? 9급 수습직원이 있어요. 네. 근데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7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그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과에서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시험도 일반 7급보다 훨씬 적게 봐요. 자,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지역인재 7급 수습이란 거는, 수습이란 말을 아시죠? 어떤 건지. 인턴 같은 거예요, 인턴. 일단 뽑아놓고 조금 뭐 수습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시켜준다 하는 건데, 지금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 수습이란 거를 일반적인 공무원도 들어가요. 예, 수습이라는 과정을 들어갑니다. 미리 먼저 불러서 수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정말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몇 명 뽑는지 볼게요. 행정 직군만 85명입니다. 기술 직군이 55명이에요. 에게 이러잖아요. 국가직 몇 명 뽑는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국가직 몇 명 뽑는지 비교가 됩니다. 자, 행정 직군은 인문사회 계열만 되고 기술 직군은 이공 계열만 됩니다. 그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선발 개요.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자 됩니다. 졸업자 되고 졸업 예정자도 되고요. 추천해야 됩니다. 누가? 학교장이. 그런데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하고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 봐서 필기, 서류, 면접을 통과하면 합격자가 되고요. 합격자는 이거는 2019년도 거니까 졸업하자마자 수습으로 들어갑니다. 졸업하시면 바로가 아니라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들어가요. 별도의 체형 시험은 면제라 이렇게 써 있죠. 네, 1년간 수습 근무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15가 6개월이죠. 네, 그런데 1년간 수습하고 그 다음에 15 없이 바로 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이게 중요한 거죠. 학교 추천. 어떤 학교가 되냐? 학사학위 과정. 학사학위란 건 뭐예요? 4년제 대학이란 얘기예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 뭐 쭉쭉쭉 특별부에 의한 각종 학교.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예정자 됩니다. 전문학에 3년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공 심화 과정이라 그래요. 전문대학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대는 안 되는 거예요. 4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개설한 데가 있어요. 3년제로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4년제까지도 되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학교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일반 4년제가 다 됩니다. 다 돼요. 사이버 대학도 돼요. 방송통신대학 되고 다 됩니다. 4년제면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을 기본적으로 받으려면 이게 기본이에요. 자, 졸업자 된다 그랬죠? 3년 이내여야 됩니다. 3년 이내. 3년 이 지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전에 5년이었는데 더 땡겼어요. 3년으로. 그 다음에 자, 여기 역사나요 3년 이내 졸업자. 면접 시험 시행 일정부터. 면접일이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로 땡겨서 3년 이내 졸업자예요. 자, 밑에 예시도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사실 7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7급 시험이 이런 거예요. 네, 피셋이란 걸 보는데 이런 게 시험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의 경우 대학에 재적 중이라는 거는 재적은 잘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좀 한자로 써갖고 문제가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란 얘기예요. 휴학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고 있는 사람. 언제가 4학기를 이수한 4학기 아니라 자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12월 달에 공고가 나오잖아요. 3월 달에 복학해서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휴학자는 안 되고 재적 중이라는 건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편입생은 그 대학에서 4학기를 이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까지 하고 3학년 1학기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3학년 1학기. 자,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계절학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과 성적 중요한 게 있어요. 10% 이내에 해당돼야 된다. 졸업자는 졸업 석차 비율이 졸업 이미 해버렸죠. 석차 비율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가서 떼보면 나와요. 자, 10% 이내가 돼야 되고 예정자는 졸업 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 네, 예정자니까 그 다음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석차가 과입니다. 과 10% 이내에 해당해야 된다. 10%. 10%면 10명이면 몇 명이에요? 1명. 아, 근데 10명짜리 과는 잘 없죠. 30명 정도면 3명. 이렇게 됩니다. 과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점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토익 700점이다. 7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7급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공부 잘하시는 분 중에. 자, 7급 공부하시는 분 토익 700 기본이에요. 국가직은.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 7급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건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언제부터 가냐? 3년. 똑같습니다. 3년. 유효기간 3년이에요. 자, 요거는 뭐 구체적인 거니까 좀 지나가 보고 2년이 지나면 2년 지나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7급 공부하시는 분 알아요. 3년이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는 거 압니다. 자, 요거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여기서 반영을 해요. 근데 2급입니다. 2급. 2급 이상이고 4년을 줍니다. 4년. 유효기간이 4년이에요. 네, 4년이에요. 4년.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 등록 필요 없으면 이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여기 담당해서 공문을 보내면 바로 알려줍니다. 몇 년이 됐든 간에. 근데 토익은 외국이잖아요. 없어지면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주체사가 주관사에다 공문을 보내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다 줍니다. 근데 토익은 ETS에다 보내야 되잖아요. 안 줍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서 뽑아 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0세 이상 당연히 졸업을 해야 되는데 20세 이상 돼야 되겠죠. 뭐 조기 입학하신 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네, 조기 입학한 뭐 우리 알죠? 뭐 어렸을 때 입학하고 이런 분도 돼요.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요겁니다. 바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과에서 몇 등이요? 3등. 과에 3등이 아니죠. 10%. 10% 안에 일단 들어야 되고 10%가 들면 끝이 아니고 요 대학의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문사회계열에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안에 몇 명. 자, 이런 식으로. 추천 인원수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근데 보통 대학이 크면요. 커도 1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커도. 네. 자, 여기서 좌절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좌절이 돼요. 전체 학과랑 다 경쟁해서 이겨서 승리해서 10명 안에 들어야 돼요. 3,000명이 넘는다고 해도. 그 적으면 더 적죠? 결국 대학교 하나당 10명이 마지노선이라는 소리예요. 10명. 1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전체 과에서.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되죠. 안 될 리가 없죠. 됩니다. 자,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서 좌절하고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자, 추천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인문사회계는 행정직군, 이공계는 기술직군. 네, 써 있습니다. 학교에서 심사회 의결로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뽑아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다 봅니다. 제대로 뽑았나 안 뽑았나. 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마음대로 뽑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네,
누구처럼 백으로 뭐로 안 됩니다. 네, 국가 기관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사람은 다시 안 됩니다. 네, 한 번 안 돼요. 여기 있죠. 네, 동일인 재추천 금지입니다. 한 명 계속 밀어붙인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본다. 아, 그럼 못하겠네. 예, 못하시는 분은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밑에 거는 뭐 추천을 어떻게 하네 그런 얘기예요. 자, 제도는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이제 시험은 어떤 거 볼까요? 자, 이런 거는, 그리고 시험이 일찍 봐요. 7급보다 훨씬 먼저 봅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또 7급을 보셔도 돼요. 괜찮죠? 자, 필기 시험이 뭐냐면 피셋이에요. 피셋. 헌법하고 피셋. 네, 헌법 피셋, 그 다음에 영어 점수, 한국사 점수 두 개는 기본 들어가죠. 끝입니다. 요것만 시험 봐요. 굉장히 적은 두 과목만 보니까, 네, 헌법과 피셋만 보면 되니까 쉽잖아요. 7급 몇 개예요? 6개, 7개잖아요. 국가직 6개, 지방직 7개. 힘들죠? 힘들어요. 그 다음 면접 보면 끝이에요. 서류 면접. 자, 이렇게 간단한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돈도 다 줍니다. 월 210만 원 내외를 준다고 돼 있어요. 7급하고 똑같이. 예. 좋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은 본인들이 보셔야 돼요.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방인재입니다. 지방인재. 지역인재가 아니고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요. 요번에 아마 7급 등록하실 때 보면 지방인재 체크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인재가 뭐지? 지방인재가 뭐지? 이럴 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넘어가고 아시는 분들은 요거 뭐 체크할까 말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지방인재가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방인재는 국가직 7급 볼 때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 10명을 뽑으면 몇 명은 지방인재로 체크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라 이거예요. 일종의 양성평등하고 비슷한 그런 제도예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지방인재 개념 뭐예요? 서울특별시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이 더 유리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대신에 수도권은 또 돼요. 수도권은 됩니다. 자, 여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방학교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다음 학교로 함.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한국방송통신대학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지방학교 포함. 자, 여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예요. 서울만 아니면 된다. 분교도 됩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지방학교 됩니다.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는 안 돼요. 예, 왜 안 돼요? 네, 수원에 있는 거는 성균관대에 특별한 파트만 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공과대만 거기 가 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데 이름이 다른 거. 자, 건국대학교 충주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의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고려대 세종도 마찬가지죠. 예, 같은 과들이 있어요. 가면. 네, 세종 캠퍼스라고 하죠.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경주, 연세대학교 원주, 한양대학교 안산. 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무슨 파트가 따로 가 있는 것들이 안 돼요. 공대만 떼놔서 어디 지방에 가 있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쭉 다 있고요. 지방대학 졸업 예정자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방인재 할당으로 몇 명을 뽑는지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라고 합니다. 할당제라고 했는데 목표제가 맞아요. 지방인재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해 합격 예정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다. 자, 5급, 7급 10명 이상 모집 단위에서 한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학교에 최종적으로 졸업, 중퇴, 재학, 휴학 중인 사람이다. 응시자 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자, 자, 근거 조항을, 이건 근거 조항이고요.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험 공고를 한번 볼게요. 자, 시험 공고 여기 보시는 거 이 정도는 아시죠, 이제? 제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갔죠? 시험 공고가, 제 강의는 100% 시험 공고입니다. 그냥 시험 공고 보시면 합격! 네, 합격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지방인재. 자, 여기 나옵니다. 선발 예정인 10명 이상인 모집 단위에서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여부를 표기해야 된다. 네,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원수가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보여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선발 예정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서요. 선발 예정 10명 이상인 모집 단위 5급 공채 지역별 구분 모집은 적용한다. 5급에도 이 지역별로 뽑는 게 있어요. 그건 빼고.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이거 아까 방금 읽어드렸죠.
네, 안 되고. 자, 채용 목표 인원 및 추가 합격 상한. 인원에 대한 소수점 인원을 반영한다. 인재 채용 목표는 합격 예정에는 20%입니다. 20%. 양성평등 30%죠. 양성평등 30%, 바로 밑에 있죠. 30%죠. 양성평등도 되고 지방 인재도 되는 거예요. 7급은. 네, 여러 가지 여기서 추가 합격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1차 시험에서는 추가 합격에 상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됐더라도 지방 인재 추가 합격은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있다. 예. 요거 잘 이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이 피셋이란 걸 볼 때는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됐어요. 애초부터. 원래 20%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 10% 안에까지만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이렇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뭐예요? 일단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7급에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분들 유리하겠죠. 어쨌든 간에 유리해요. 유리하다는 건 공부를 잘 했습니다. 잘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서로 인정할 만 하잖아요. 어쨌든 수능을 잘 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잖아요. 내신도 좋아서 갔잖아요. 이거 인정 못 하시는 분들 없죠? 맞잖아요. 네. 그렇게 갔는데 공부도 어쨌든 잘할 거라고는 예상이 들잖아요, 그냥. 물론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조금 더 우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국가에서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말은 안 되는 거고. 왜냐? 우리가 공무원만큼 사실 공평한 시험 제도가 어디 있어요? 시험만 잘 보면 합격인데. 다른 뭐 스펙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감안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 불평하시면 안 돼요. 서로 어떤 환경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대기업을 간다. 대기업을 간다? 그럴 때는 이게 스펙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점수를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대기업에서.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이 점수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좀 미진한데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녀. 그러면 조금 우대를 해주겠다 하는 좋은 제도니까 이런 제도 이용하시면 되고, 지방에 계신다고 해서 나는 9급 봐야 돼. 그거 아니에요. 7급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그리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9급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인원수가 적어요. 그리고 많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시험을 봐요. 어쩔 수 없이 7급이 돼야 4급, 3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급여차도 많이 나잖아요. 급여차도 아까 보시듯이 수습 직원만 해도 21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일반 9급으로 들어가면 150, 160 받습니다. 한 50, 60만 원 차이 나요. 자, 보통 회사에서 대리와 사원급이 3, 40만 원 차이 나요. 월에. 그래서 진급을 자꾸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대리 과장이 5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7급 시험이란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도전을 못할 정도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수능하고 내신을 잘 못 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다 해도 지역인재 7급을 노릴 수도 있고요. 지방인재도 노릴 수 있고. 두 번의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7급 공부하고 안 되겠다. 일반 시험 봐야 되겠다. 그럼 8월에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방인재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대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죠.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갔는데 끝이죠. 뭐가 끝이에요? 인생 끝이에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기회는 많다. 기회는 많다. 그 다음에 요즘 공기업에서요, 지역 인재 뽑습니다. 공기업에서도요. 그 지역에 있는 공기업에 플러스를 줘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미 지나간 걸 탓하지 마세요. 내가 후진 대학을 왔다. 뭐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후진 대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XX 대학 다니니까 정말 주위 사람들도 그러고 너는 할 게 없겠다. 9급이나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속한 학과 점수를 높여보세요. 공부를 해서. 나중에 편입도 할 수 있고요. 대학원을 좋은 데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인재도 할 수 있고, 공기업도 갈 수 있고, 지방인재도 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대충 하다가 나와서 뭐 대충 살아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저죠, 루저. 왜? 대학교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얼마든지 만회할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나. 대학교 공부가요. 다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대생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게 가르치고 더 힘드니까. 그래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공무원 시험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똑같아요.
누가 국어를 그렇게 잘하고 누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거의 다 비슷하다. 그 대신 뭐 국가직 같은 경우는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700점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어요. 듣기도 있어요. 듣기 평가. 네, 이런 거는 사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 듣고 잘 하면 됩니다. 연습도 할 수 있게 토익 교재가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700점 못 맞아서 나는 떨어진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지방대생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국가에서 어쨌든 더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자, 오늘부터 학과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지역인재 7급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네, 9급, 남들 9급 할 때 7급 공부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끈기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열변을 토했으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